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다리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차분한 대응으로 구해냈습니다. 남성을 구한 뒤 홀연히 사라졌던 이 시민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리 난간 옆 구조물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12m 아래 의야모를 바라보며 일어섰다가 다시 난간을 잡고 앉더니 신발을 벗은 채 난간에 기대어 흐느낍니다. 그때 다리 위를 걷던 한 시민이 조심스레 남성에게 다가가고 이어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진정하는 듯했던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민이 뒤에서 꼭 감싸 안아 극단적인 행동을 막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남성을 구조물에서 내린 이 시민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20대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이 주인공은 육군 2군단 제12항공단 소속 김영래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좀 많이 울고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이제 등을 토닥이면 괜찮다고 잘 될 거다. 김 중사의 선행은 구조 장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제3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누구도 아마 그 행동을 저지했을 겁니다. 내 딸의 아버지인 김 중사의 차분하고도 따뜻한 대응으로 한때 세상을 등질 결심까지 했던 20대 남성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주도해 추진하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재개할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월 열렸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한금석 도의 의장을 만나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불꽃대회의 사업 계획과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온 의회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줄곧 춘천 세계 불꽃대회가 다른 유사 대회에 비해 지자체의 행사비 부담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60억 원을 들이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의 서울시 부담 예산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27억 원의 부산 불꽃축제도 행정 부담 예산은 15억 원. 포항국제 불빛축제도 전체 20억 원 중 7억 원만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18억 원의 예산 중 14억 원을 부담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도 다른 지역처럼 기업 후원을 통해서 사업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재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강해 내년에라도 하면 되지 하던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이유상은 나중에 봐야 되겠죠. 강원도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포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 도의회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가로수의 생육 환경이 불량하다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바 있는데요. 원주시가 이를 개선하고 거리숲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태인데요.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리숲 조성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나무를 추가로 심고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가로수들이 보면 상당기가 지났는데도 별로 관리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생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나갑니다. 우선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비좁은 식수대 공간을 넓히고 가로수를 잎이 풍성한 수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전선을 지중화하며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숲터널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이처럼 자전거 도로까지 자리 잡고 있어 가로수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인도 폭이 2m, 4차선의 경우도 인도 폭이 4~5m에 불과해 충분한 식수대 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추가로 심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큰지 아니면은 도로의 열섬 현상이나 아니면 도시의 열섬 현상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수용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게다가 지중화 비용만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일부 구간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실효성 검증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양군이 양양읍시가지 중심도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와 개폐기 등 지상시설을 인도 주변에 분산 설치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도로 양쪽에 전주들이 늘어서 있고 전깃줄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시경관을 해칩니다. 양양군은 한전과 사업비를 반반 나눠 모두 26억 원을 들여 도심 450m 구간에 걸쳐 전선 지중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달간 땅을 파내고 관로를 묻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상기기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주 제거 등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구역 인도는 너무 비좁아 변압기와 개폐기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약간 벗어난 군유지 4곳에 지상시설 21개를 분산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들어설 곳 주변 상인들은 주차 공간 부족과 경관 훼손, 전자파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게 6대 여기 있다면 너무 흉물스럽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도 되고. 양양군은 전자파 피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대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 것은 좀 저희가 한전하고 좀 설치하기 좀 어렵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타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중화 공사에 앞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지만 민원 발생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화력발전소들이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 자원 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목적세인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인데 취지대로 쓴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에 있는 석탄발전소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이 발전소에서 22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거뒀습니다. 2017년 강원도가 도내 화력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 시설세는 53억 원, 동해와 삼척의 발전소 3곳이 82%를 냈습니다.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이 목적세는 강원도가 35%를 사용하고 65%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정합니다. 2017년 강원도가 직접 사용한 금액은 18억 5천만 원. 신창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는 주된 이유는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대기오염 피해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데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화력발전이 포함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로 도시가스와 전기,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역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우 2017년 각각 14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사용처를 특정하게 정해놓을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 소재지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세금 집행은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 377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성과 속초, 동해와 강릉, 인제 등 산불 피해 지역 5곳의 재난 폐기물 처리와 관광체육시설 복구 예산 377억 6,700만 원의 지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3,991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추경안은 CCTV 교체 35억 원, 자동 제세 동기 설치 26억 원, 방진 방충망 설치 136억 원 등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특히 교복 무상 지원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생활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해 6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0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서민들을 갈취한 사례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중교통의 폭력이 60명과 의료 현장 폭력 23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 주변 악성 폭력을 엄정 단속하고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1도에서 25도, 영서 지역은 26도에서 29도, 강원 산지는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원주와 태백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5.18 기억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민주화운동 기억주간은 광주시 교육청의 협조 요청으로 진행하는 민주화운동 전국화 사업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도내 학생과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자료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제작한 민주화운동 열흘간의 항쟁 10가지 이야기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생명사상 전파에 헌신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25주기를 앞두고 스승과 두 제자 특별 전시가 내일부터 26일까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국지사이며 강원의 얼로 추앙받는 스승인 차강 박기정의 서화와 그의 두 제자인 무의당 장일순 그리고 화강 박영기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오늘 18일에는 연계 행사로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문화총회와 무의당 장일순 추모 세미나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원군과 홍천군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평택시청에 모여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철원과 홍천군이 포함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지난 2015년 발족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으로 도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군소음법 등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을 홍천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홍천군은 40여 개의 지역사회단체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원하는 등 반대보다 유치 찬성 여론이 많다며 관련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늘 16일 임시회를 열고 발전소 유치 신청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유치 신청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홍천군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한 반대 주민 40여 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혁신도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외식데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번 달부터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을 외식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하루 동안 중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직원과 입주기관 직원 등 하루 평균 4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이 매달 한 차례씩 이와 비슷한 외부 식사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제작사인 미국 마블사가 경포권역에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미국 마블사와 경포 호수 주변 100만여 제곱미터의 어벤져스 등장인물 체험 공간과 워터파크, 어드벤처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의 마블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계획하는 등 이미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투자 협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고랭지에서 이번 주말에 산나물 축제와 등반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17일부터 3일 동안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에서 열리는 두타산 산나물 축제는 취떡 만들기와 나물밥 짓기, 산나물 요리 등 10여 종의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산나물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는 하장면 대제에서 200팀 800여 명이 참가하는 두타산 등반대회도 펼쳐집니다. 춘천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올해 말까지 10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말 춘천 지역의 주택 수는 모두 12만 7,548호로 춘천의 전체 세대 수보다 7,358호가 더 많습니다. 특히 올해 퇴계동 대림아파트 2,835세대 등 전체 5,73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주택 허가 물량이 과도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자연 녹지 등에서 공동주택의 허가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공지천 일대에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퇴계천 무릉교부터 석사동 공지천까지 900m 구간과 거두리 후하천부터 석사동 공지천까지 700m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실패를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19 실패박람회가 오늘 춘천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데 올해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과 전주, 대구 그리고 서울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마당 그리고 재기지원 부스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실패자산 컨퍼런스를 비롯해 실패 극복 정책 마켓, 그리고 신용회복과 재창업, 취업을 상담하는 제도전 정책 3당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